자, 선명한 명암 대비 색과 톤이 잘 느껴지는, 채색이 끝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확실하니까 저희가 이제 좀 깔끔한 느낌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볼 거예요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깔끔한 느낌의 예시라고 한다면은 전 대표적으로 일본 쪽의 아이돌 게임,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남자 캐릭터 기준이니까 앙스타 같은 이제 그런 게임 캐릭터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몇 개 좀 갖고 볼게요. 아니면 뭐 비슷한 게임 중에 아이돌 리시 세븐도 있을 거고, 약간 이제 이런 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어원이 이제 애니메이션 셀 원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서 따온 거거든요, 사실상. 하다 보니까 그런 셀 캐릭터, 셀 채색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서 파생되는지 예시 같은 것들 좀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밑색의 채도도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딱 중간에 있는 캐릭터만 봐도 엄청 눈에 띄지 않나요? 머리카락의 채도 자체가 엄청 세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이 명암의 경계선 같은 것도 잘 보시면은 흐릿하지 않고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물론 이렇게 풀어주는 면도 있긴 하지만 면이 굉장히 날카롭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얘도 지금 봤을 때 보라색 치고는 굉장히 이제 채도가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영역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이 컬러 서클의 움직임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셀 채색 같은 경우에는 밑색의 채도보다, 밑색의 채도 자체가 높지만 명암의 채도도 그만큼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암이 굉장히 이제 경계선이 뚜렷하죠. 라인 같은 것들이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뚜렷한 표현들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얘들도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투명도가 들어간 이런 표현 같은 것들 하다 보면은 은근히 이제 채색이 좀 더티해지는, 약간 자국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서 생기는 그런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보면서 어떤 식으로 채색을 더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캐릭터의 머리카락 색깔이 지금 봤을 때 이 스타레일의 파이논이라고 해서 백발머리 캐릭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 명도 자체가 좀 밝은 편이기는 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백발 같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를 두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 머리카락 색깔 한번 바꿔서 한번 안내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라데이션 한번 줄 거예요, 제가 그림에다가. 첫 번째로 일단은 빛 방향은 제가 크게 막 엄청 설정을 하진 않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위쪽에서 오는 느낌이라 생각을 할 거거든요. 위쪽 대각선, 그러니까 얼굴 정면샷을 기준으로 둘 거예요. 얼굴 외곽 쪽을 기준으로 약간 이제 어둠을 줄 건데, 이때 어둠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채도가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밑색을 기준으로 채도를 조금씩 조정을 해서 외곽 쪽에다가 살짝씩 발라줄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밀도를 올려주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일단은 외곽 쪽에 들어간 이 그라데이션만 안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조금 세게 눌러준 편인데요, 살짝 이렇게 불투명도 조절해서 외곽 쪽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빛 받는 면 쪽에 살짝 스크린이라던가 더하기 같은 가산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빛 받는 면에 은은하게 또 그라데이션을 한 번 더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라데이션만으로도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곱하기를 이용을 해서 묘사를 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어느 방향에서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이번 그림에서는 곱하기를 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깔끔한 채색이니까 저희가 불투명도가 들어간 브러쉬보다 일단은 셀 채색에 가깝게 지펜같이 날카로운 펜유로 채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임의의 명암의 색을 기준으로 터치를 넣어줄 겁니다. 이때 명암을 넣어주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수업에서 배웠던 폼 섀도우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폼 섀도우랑 그리고 머리카락 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오클루전 섀도우.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둥그런 얼굴형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맞춰서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머리카락은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의 날카로운 라인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조금씩 깎아주면서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셀체색 같은 경우에는 라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잘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이런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라인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날카로운 라인을 좀 표현하기 내가 좀 어려워해 한다면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올가미 선택이에요. 선택 범위에서 올가미라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올가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특정 부분을 이렇게 딱 처음에 선택을 하고 다시 처음에 선택했던 영역에 돌아오면은 이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할 점은 처음에 선택했던 영역에 다시 돌아간다는 점이요. 만약 안 돌아오고 이 상태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이 값을 얘가 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제 선택을 해줄 때는 끝값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머리카락의 선의 라인에 맞춰서 내가 명암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을 대략적으로 올가미를 이용을 해서 따주시면은 이 영역 외에는 더 이상 저희가 색을 칠할 수 없거든요. 이제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싹 가볍게 그냥 칠해주시기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라인이 생겨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터치가 어디서 많이 더티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투명도가 들어간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하게 들어갈수록 이런 식으로 연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톤도 약하게 나올 뿐더러 그쪽 마감이 날카롭게 나오기보다 조금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느낌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불투명도 브러쉬를 길게 쓰는데 내가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을 또 연출해주고 싶어 하신다면은 올가미 선택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채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날카로운 표현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미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묘사를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손에 가까운 곳에다가 위치를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이제 반문태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더 이 올가미 선택에 대한 테크닉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반문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깔끔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불투명도 채색으로 톤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묘사를 하다가 특정 부분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좀 더 묘사를 해줄 때 그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가미가 있으면은 훨씬 더 깔끔한 라인 같은 것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은 저희가 이제 그림 강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차 명암 넣기, 1도 명암 넣기라고 흔히들 불리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채색할 때 또 주의할 점이란다면은 묘사를 너무 투머치하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하긴 해요. 했을 때 이제 셀식 자체가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맞춰서 접근된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묘사가 너무 많으면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한 장 한 장의 동화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인데 머리카락 쪽에 명암도 엄청 많고 표현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프레임마다 그 표현을 다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큐어 애니메이션 정도? 그쪽 분들은 거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카락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묘사병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손이 근질근질하지만 이런 셀 채색에서는 표현을 최대한 덜어내줄수록 좋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또 묘사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크림 자체의 밀도가 아예 낮아져 버려서 미완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해요. 항상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카페에다가 올린 셀 채색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것도 제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거기서도 나온 내용 중 하나예요. 면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케이스트 섀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주를 일부러 더 늘려줌으로써 그림에 필요한 그림자나 빛의 영역 같은 것들을 더 세팅을 해준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팁이라 한다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스케치 혹은 선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인이 명암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벗어나서 채색을 했을 때 생기는 어색함 같은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드로잉에서 중요한 이런 선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항상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채색을 할 때도 명암을 쌓아 올릴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거의 이 정도만 해도 셀 채색에서 표현될 만한 그런 요소 같은 것들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차 명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곱하기 색깔을 이미지 색깔로 조정을 해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명암의 색이 좀 더 채도가 좀 세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명도가 좀 더 밝을 수도 있고 명도가 더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U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색조나 채도, 명도를 적절하게 변형해 줄 겁니다. 저는 그림 내 블루를 살짝 넣어줄 거고요. 명도를 좀만 더 빼줄 거예요. 지금 대비가 센 편이었죠? 좀 센 편이기 때문에 명도를 올려줄 겁니다. 근데 채도를 너무 또 올리게 되면은 너무 이제 표현이 좀 쨍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채도를 살짝만 올려줄 거예요. 입맛대로 조금씩 조절을 해보는 거죠.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좀 더 톤 정리 같은 게 좀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곱하기를 더 만들어줄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은 자, 곱하기에다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1차 명암의 영역을 선택해 줄 거예요. 이제 레이어 우클릭 하신 다음에 레이어에서 선택범 들어가시면은 선택범이 작성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1차 명암을 색칠해줬던 이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곱하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이 1차 명암의 영역만 이렇게 채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2차 명암을 넣어줄 겁니다. 자, 2차 명암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오클루전 섀도우. 이제 이 머리카락 사이사이 이런 라인들이라던가 면이 겹치는 이런 영역들이고요. 두 번째는 코어 섀도우. 근데 조금 예외적일 수 있는 게 셀 채색 같은 경우에는 코어 섀도우가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섀도우를 강하게 넣지 않거나 아예 안 넣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코어 섀도우를 넣어줌으로써 생기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코어 섀도우를 넣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코어 섀도우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넣어주니까 코어 섀도우를 넣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 1차 명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반사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림자의 경계 부분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코어 섀도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그림자에서 밝은 부분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밝아진 반사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 섀도우가 세면 셀수록 이거를 저희가 반사광에 가깝게 이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암의 톤이 가장 밝은 거 그라데이션 1차 명암 2차 명암 근데 여기서 오클루전 섀도우까지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은 3차 명암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냥 조금 이제 코어 섀도우가 들어가니까 미묘하게 톤이 많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어 섀도우를 오클루전 섀도우에 거의 비슷하게 편입을 해주거나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셀식의 묘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세트색은 코어 섀도우를 거의 안 넣는 쪽으로 그래야 할까요? 이제 때때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느낌의 셀체색이나 아까 얘기했던 깔끔한 느낌의 셀체색 같은 경우에서는 코어 섀도우를 아예 배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블루아카이브 같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물론 말씀드린 이제 아이돌리시 7이나 암스타에서도 그런 게 지금 보시면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실제로도 바로 관찰을 해볼게요.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자, 얘들도 물론 이제 아예 안 나타나는 건 아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역광 그림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는 표현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러스트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섀도우의 개념이 거의 눈에 안 띄게 보일 거예요. 아예 없진 않거든요.
미묘하게 그라데이션을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 근데 보시면은 거의 없죠? 자, 피부 같은 데서 한번 관찰해 볼게요. 피부의 경계 부분에 코어 섀도우라고 느낄 만한 영역이 좀 보이나요? 미묘하게 그라데이션으로 반사항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보시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안 들어가죠. 아까 이제 예시로 들었던 뭐 블락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남성향 쪽 계열에서 셀식으로 유명한 게임이죠. 어때요? 이 친구가 봐요. 이 친구 머리카락 쪽에 명암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안쪽에 묘사가 거의 없죠. 이제 실제로는 막 그렇게까지 묘사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살짝 잡힌 이 오클 섀도우 이 터치 하나, 그리고 진짜 미묘하게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셀치색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의 밀도도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게 바로 셀치색 편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는 과감하게 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오클루전 섀도우 같은 부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면이 겹치는 부분에 터치를 넣어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올가미 이용해서 날카롭게 뽑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앞머리카락이랑 뒷머리카락이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좀 더 터치를 올려줄 겁니다. 저희가 이제 Y자 얘기했었죠? 이 Y자가 조금 극명하게 들어가는 친구들 기준으로 오클루전 섀도우를 넣어줄 거예요.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사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클루전 섀도우의 편을 과감하게 넣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살짝 그라데이션 정도로 표현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아예 또 톤이 모노톤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그라데이션을 넣어줌으로써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퀘스트 섀도우랑 여기도 Y자 오클루전 섀도우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더 터치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금 퀘스트 섀도우에 가까운 이제 미소녀 한풍구라고 흔히 불리는 이 영역 있죠? 캐릭터는 미소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터치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2차 명암이 굉장히 이제 협소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명암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의 차이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 자, 딱 이 정도만 넣을게요. 빼볼게요. 여기서 명암이 들어가기 전, 명암이 들어가고 후. 어때요? 정말 이제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명암의 터치가 살짝 더 들어가 주니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더 올라가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제 2차 명암의 묘미거든요. 정말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그의 밀도, 깊이감을 더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2도 명암, 2차 명암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을 기준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셀츠색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같은 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하이라이트 같은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아까 처음에 이 그라데이션을 제가 왜 넣어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 지금 머리카락 색깔이 좀 밝죠? 전체적으로 밝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명암의 색을 그냥 이렇게 이거보다 좀 밝은 색깔 잡아가지고 넣어주면은 좀 티가 잘 안 나죠. 제가 밑색 자체로 어둡게 잡은 편이라 좀 티가 나긴 할 텐데 막 엄청 다이내믹하게 티가 나지 않죠. 밝은 색깔을 잡아도.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밑색 깔 때 밑색의 자체의 명도를 너무 밝게 들어가지 마라. 근데 셀식은 더 심해요. 이게 왜냐면은 셀식 자체는 아무래도 톤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톤을 1차적으로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의 어둠보다는 밝은 부분을 더 많이 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영역이 더 들어가 줘야 나중에 밝음을 표현해줄 때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밝은 게 들어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빛이 오는 방향 쪽을 기준으로 림라이트, 테두리 빛을 넣어줄 겁니다. 이제 밝고 깔끔한 그리고 약간 화사한 느낌의 채색을 해보고 싶다 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림라이트를 통해서 하이라이트의 영역을 일부러 더 넓게 잡아줌으로써
그림에서 필요한 명도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줄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명부 쪽에 밝게 들어오는 이런 묘사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늘려줘가지고 그림에서 밝은 부분을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선택한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은 온전한 화이트로 칠하고 있진 않거든요. 이것도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가 화이트로 색깔을 넣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립라이트까지 넣어줬으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테크닉, 바로 이제 하이라이트도 넣어줄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살짝씩 깎아주면서 올가미 선택 잘 이용을 해서 더해주시면 훨씬 더 이쁜 하이라이트 표현 같은 것들이 가능해요. 입맛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딱 잡아신 다음에 이렇게 외곽 같은 것들 조금씩 깎아주면서 머리카락 라인에 맞춰서. 이 캐릭터 자체 머리카락 농도가 밝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 막 티가 잘 안 날 거예요. 제가 좀 방향을 잘못 설정했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지웠냐면은 머리카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터 위쪽으로 빠지게 되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머리카락이 돌아가는 얼굴 구가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하이라이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생각 해봅시다.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립라이트가 여기 바깥쪽에 살짝씩 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코어 섀도우랑 막 반사선까지 다 들어갔으면은 이 립라이트도 밝은 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그림 내에 사용되는 톤이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딱 이 정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외곽 쪽에 들어가는 그라데이션 한번 빼볼게요. 자, 빠지니까 어때요? 좀 관찰이 잘 안 되죠, 생각보다 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카락 명도가 밝은 친구들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엄청 간 화이트로 막 빼줘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색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화이트로 빼줬을 때. 근데 이때 어색한 건 아니지만 화이트는 그림에다 가장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은 영역을 더 칠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밑색을 살짝 더 어둡게 해줘가지고요. 이런 가장 밝은 영역도 단순히 화이트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색 자체도 설정을 해줄 때 이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았으니까 밑색 칠해줄 때도 더 잘 지켜줘야겠죠? 지금 이제 캐릭터 얼굴 쪽이나 이런 부분은 좀 묘사가 덜 돼 있다 보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지금 맛에 조금 밀도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머리카락 전체적인 채색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색조 보정에서 특히 레벨 보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에서의 어둠의 각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더 조절해줘가지고 더 깔끔한 느낌을 연출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밝은 영을 좀 더 쫙 빼주고 어둠의 값을 좀 더 내려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셀식 채색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깔끔한 느낌의 표현을 한 번씩 더 더해줄 수가 있어요. 레벨 보정만 이렇게 딱 해줘도 지금 머리카락 쪽 지금 보시면은 훨씬 더 톤이 화사하고 깔끔해지는 게 보이시죠? 왜냐면은 이제 레벨 보정을 통해서 이 밝음의 부분의 값을 올려주고 반대로 어둠의 부분의 값을 내려줌으로써 명대비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백발로 좀 했다 보니까 이제 티가 좀 잘 안 나잖아요. 만약 이 캐릭터가 머리카락이 갈색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갈색 머리카락 색깔을 갈색 이걸로 해볼게요. 눈썹도 지금 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눈썹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외곽 쪽에 어둠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암 색깔에 맞춰서 지금 밑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살짝 잡아주면 좋겠죠? 보통 이런 갈색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명암을 넣어줄 때도 레드가 섞인
이제 노란색은 쓰기 어려운 색깔이 항상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의 어둠은 노란색이 아니라 좀 더 레드에 가까운, 오렌지나 레드에 가까운 색깔로 접근해주면 좋다 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했을 때 이 밑색의 명도가 어두운 편이니까 이제 이런 가산 레이어가 들어갈 때도 좀 더 아까보다는 더 눈에 엄청 띄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불투명도를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서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명암 넣을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명암도 동일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갈색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레드 혹은 오렌지 톤에 가까운 색깔로 접근해줍니다. 이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드나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 자체의 색 자체의 명도가 굉장히 센, 그러니까 고유 명도가 굉장히 강한 색깔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들은 이제 채도나 명도 같은 것도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더 좋아요. 했을 때 입맛대로 조정해주기. 딱 이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2차 변형도 동일하게 똑같이 아까보다 좀 티가 많이 나니까 조금씩 조절해줄까.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이라이트 발라주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밑색의 명도가 굉장히 어두운 편이니까 굉장히 밝은 색을 찍어주면 찍어줄수록 눈에 엄청 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반대로 명도를 조금씩 조절해줘서 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에 하이라이트 색깔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장 딱 넣어주면은 갈색 머리카락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깔끔한 tips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선을 따줬을 때 더 극대화가 되는 게 있긴 해요. 반무태보다는, 물론 반무태에서도 극한으로 터치 깎아가지고 묘사하면은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나 공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셀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묘사 같은 것들을 해줄 때도 더 깔끔한 이런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깔끔한 터치를 하고 싶으실 때는 선을 과감하게 더 깔끔하게 따주면서 진행해 주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또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오빠처럼 머리카락이 하얘요. 하이라이트가 조금 눈에 띄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명암 색을 잡고요, 하이라이트 밑에다가 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제 금속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금속의 표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 옆에 가장 어두운 코어 섀도우의 터치가 들어간다. 이제 그것처럼 머리카락에도 이런 식으로 일부러 터치를 더 올려준다. 그러면은 가장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랑 만나게 되면서 대비가 확 올라가죠. 엄청 눈에 띄죠? 봤을 때 이 하이라이트 표현 같은 것들이, 이런 거를 응용을 해서 이런 립라이트 같은 것들도 좀 더 강조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립라이트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렇게 살짝 명암의 터치 이런 식으로 넣어줘가지고 터치를 넣어줘서 눈에 더 띄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테크닉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머리카락 채색 관련된 내용 시연을 쭉 2개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